자, 이번 시간에는 그 10번째 단원인가요? 1차 부등식이라는 테마를 여러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개념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연립 1차 부등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부등식의 성질이 뭔지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읽어보면은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야? 그치?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니까 A는 C보다 크겠죠. 이런 결과물을 어떤 논리로 인해서 말을 해주냐면 그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가 B보다 크니까 B가 C보다 크니까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당연히 성립하는 어떤 3단 논법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갑시다. 읽었는데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부등식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는 확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는 확신이 딱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걸 한국말로 해보면 A와 B는 그대로 있었는데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한 거예요. 그쵸? A가 B보다 지금 현재 큰 상태였는데 여기다가도 3을 더하고 여기다가도 3을 더해봐. 그럼 같이 커지잖아. 근데 같이 커졌는데 똑같은 크기만큼 커졌으니까 뭐야? 얘가 여전히 더 위에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같은 원리지. A랑 B랑 있었는데 A가 지금 B보다 큰 상태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수를 좌변과 우변에다가 빼줘도 여전히 왼쪽이 더 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치?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은 연산을 하면, 여기다가 뭐 m을 더하고 여기다가 m을 더했다? 그래도 부등식은 변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m을 빼고 m을 뺐다고요? 똑같은 크기만큼 내려도 여전히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A, B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된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등식이죠. 등식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 등식의 성질.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맞지?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누구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얘를 좀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m으로 나눌 거니까 m이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이게 이제 등식의 성질이었다면 부등식의 성질도 얘랑 거의 똑같아요. A랑 B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A가 더 큰 상태였는데,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곱하는지, 양수를 곱하는지, 음수를 곱하는지에 따라서 부등식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A가 현재 B보다 큰 상태였거든? 근데 지금 M을 양변에다가 곱했잖아. 그러면 여전히 부등식은 유지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M이 양수일 때만 부등식이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랑 B랑 똑같이 있었는데 그놈에다가 M이라는 놈을 똑같이 나눠주면 그러면 부등식의 방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M이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만약에 얘처럼 4번처럼 M이 음수인 경우에는 A와 B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A가 큰 상태였어요. 근데 M이 만약에 무슨 수라면? 그치? 음수라면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누었을 때 부등식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호가 반대가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등식과 부등식은 똑같은 개념이다.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 또는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부등식에서만 좀 조심하자. 뭐를 곱하거나 뭐를 나눌 때만, 그치?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눠줄 때만, 그때만 조금 부등식을 조심해주자. 방향이 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동시 표현을 좀 배우는 건데 많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자, A, B 두 놈을 곱해서 0보다 크다. 얘랑 똑같은 의미가 이제 얘죠. A와 B가 같은 부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둘이 곱하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돼? 그치? 여전히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 또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수 표현이야. 이렇게. 두 수를 곱한 게 아니라 두 수를 이렇게 분수 처리를 해도요. 그렇죠? 이게 분수로 만들었을 때 0보다 크기 위해서는요. 분모 분자의 부호가 똑같으면 된대요.
분모가 플러스면 분자도 플러스, 분모가 마이너스면 분자도 마이너스.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얘네들은 동치 표현이라고 해요. 완전히 의미상 똑같다. 마찬가지로 이런 놈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분수로 만들어 놨는데 0보다 크다는 것은 분모 분자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그렇지. 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요, 이 테마 자체를 단원에 박아놨어. 그래갖고 막 분수부등식이라는 그런 단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를 어떤 단원이 있는데, 그 분수부등식에서 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좀 넘어가 주자 해서 고등성 상에 약간 이렇게 잔여물 같이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A와 B가 서로 다른 부호다.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이 말과 완전히 수학적으로 동등한 말이 요놈 되겠습니다. 셋 다 뭘 의미한다?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다. 왜냐하면은 A가 플러스일 때, B가 마이너스면 둘이 곱했을 때 음수.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일 때 둘이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도 여러분들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수 처리해 놓은 놈이 0보다 작다는 건 분모 분자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분수 처리해 놓은 게 0보다 작다는 건 분모 분자의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건 잘 붙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x-1과 x-1을 곱했을 때 이게 0보다 작대. 물론 뒤에 2차 부등식에서 정확히 다루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플러스일 때, 앞에 있는 놈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그쵸? 또는 얘가 마이너스면 뒤에 있는 놈이 플러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열심히 풀면 이제 1과 2 사이에 x가 있음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x-1분의 x-2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분수부등식처럼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완전히 뭐다? 동치 표현이다, 동치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식을 만나도 여러분들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니까 수학에서 두 놈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완전히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얘네들이 동치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뭐 그런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때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졸라 치사하게 이런 걸 배웠어요. 여기에 갖다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경우. 여기 갖다 들어가면 조금 약간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가 들어가면 사실 이건 아니야. 이거랑 완전히 동치 표현은 아니고요. 여기에 갖다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갖다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일단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그치? 작은 것만 먼저 신경을 쓴 다음에 같은 건 따로 이렇게 뒤에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요거 풀 때는 당연히 얘랑 동치 표현이니까 이렇게 2차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풀 때는 분수가 0이 된다고? 분수가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자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따라서 x는 2다. 요 내용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여러분들 이런 해가 나올 텐데, 그치? 만약에 이걸 푸는 문제였다. 그러면 요 x 자리에다가 뭐만 추가시켜주면 돼? 2만 같다고 추가시켜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쵸? 요게 이제 분수로 표현된 어떤 부등식을 만났을 때 그 부등식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거 나와도 여러분 전혀 흥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부호가 다르다. 이런 뜻이고 부호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부등식이 있어요. 그 부등식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다. 사칙 연산하겠다는 얘기죠.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등식처럼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치? 곱하거나 나눌 때만 좀 조심하자.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을 공부할 텐데, 자, 1차 부등식도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부등식을 만나게 돼요. 그쵸?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x의
범위,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작다, 아니면 x가 뭐랑 뭐 사이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x는 하고 이쁘게 정리를 해야겠죠.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밀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x만을 남기고 싶으면, 그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뭐 곱해주면 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그렇지, a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a로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나누고자 하는 a가 양수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a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누고자 하는 값이 양수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음수면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반대로 뒤집힌다. 따라서 a와 a가 약분되고 a와 a가 약분되니까 내가 원하는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x는 a분의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만약에 이런 부등식을 풀려고 그러면 3x가 1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풀려고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서, 그치? 3으로 나누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3x가 2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을 만나게 되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서,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을 오른쪽에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간단한 1차 부등식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밑에 있는 테마, 이 테마는 무슨 테마냐면 굉장히 어려운 테마인데, 만약에 a가 얼마면? 0이면, 자, 일단 a가 0이면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0 곱하기 x가 있대, 이렇게. 그놈이 b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은 거야. 괜찮나요?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x는 하고 이쁘게 정리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이거는 지금 0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에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나눌 수가 없으면 얘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x라는 값, 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 큰일 나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모든 실수다. 여러분 이 부등식이 이렇게 안 나오고 부등호가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럼 또 그때는 선생님 뭐죠? 그럼 내가 또 옆에 써줘야 돼? 아니잖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얘가 해는 없다가 나오고 얘가 모든 실수 x가 나온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아무튼간 이 부등식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푼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를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나거나 풀 수 없는 부등식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무조건적으로다가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 함수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나는 이걸 풀고 있는 거다. ax가 b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얘가 뭐가 된 거냐면 0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얘는 부등식을 풀기가 좀 애매하니까 y는 y는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함수로 가볍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 이 왼쪽에 있는 놈이 귀여운 무슨 함수야?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예요. 그쵸? 그럼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려볼까? y는 b라는 이런 상수함수를 또 그려보는 거야. 그쵸? 근데 두 놈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줘야 돼? y는 0이라는 놈이 더 크다니까 더 위에 있도록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만약에 b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그렸는데 요 밑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야. y는 b가 이 밑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쵸? 그러면 y는 0이라는 놈이 y는 b라는 놈보다 항상 크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x는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얘기 한 거야. b가 만약에 0보다 밑에 있으면, y는 0이라는 놈보다 y는 b라는 놈이 밑에 있으면, 그치?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x라는 놈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y는 b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그린 거야. 근데 이렇게 위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0이라는 놈이 b보다 큰 곳이 어디니 물어봤는데 0이라는 놈이 b보다 큰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 b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식에 해가 있다 없다. 그치?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근데 b가 0인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 b가 0인 경우, 얘도 같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y는 0을 만들어 놓고 y는 b를 만들어야 되는데 b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이제 y는 b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선생님 두 놈이 일치해요. 일치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지금 나 뭐 해야 된다고요? y는 0이라는 놈이 y는 b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물어봤는데 일치해버리니까 위에 있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b라는 놈을 뭐라고? 0. 여기 b 뭐라고? b가 0인 경우. b가 0보다 큰 경우에는 해가 없는데 b가 뭐가 되는 경우에도, 그치? 0이 되는 경우에도 해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는 멘트를 잘 기억하면 풀 수 없는 부등식을 만난다. 풀 수 없는 방정식 또는 풀 수 없는 부등식을 만나게 되면 그냥 y는 붙여서 뭘로 전부 다 해석해버리면 돼. 그치? 함수로 해석을 해버리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뒤에서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연립1차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은 그냥 다 빼고 이제 보기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연립 방정식이 뭔지 알잖아. 그치?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x를 구하세요.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요,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런 뜻이니까 1차 부등식을 여러분들 두 번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1차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 예쁜 꼴로 만들어 줄 거니까 한쪽에 x 몰고 반대쪽에다가 x 없는 놈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럼 얘 이렇게 밀어주면 5x가 될 것이고, 요 놈 요렇게 밀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지금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항을 하는 개념이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왼쪽 아가리를 벌려주면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x는 이렇게 답을 내야 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5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양변을 5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면 이 5가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2x를 반대로 넘기니까 얼마가 돼? 4x가 되고요. 남아있는 놈 1로 다 밀어버리니까 12가 되고요. 아가리는 오른쪽 이렇게.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x라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4로 나눠주죠? 이 4라는 놈은 양의 개념이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깔끔하게 x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러면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그냥 바로 암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3보다 작다는 이런 귀여운 연립 부등식의 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보자들은 수직선을 딱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툭 찍고 3이라는 놈을 툭 찍은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는 색칠을 해주시고요. 크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 3은 빵꾸를 뻥 뚫어주시고요.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을 잘 보고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초보자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고수, 좀 고수인 사람들은 보자마자 바로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똑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놈,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면 요거를 제일로 넘기는 게 좀 좋겠네. 여기가 지금 3x고 여기가 5x니까 최고창,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양수인 걸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항을 할 때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나중에 양변을 나눌 때 안 헷갈립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7을 반대로 보내버리면 8이 될 것이고요. 이제 여기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양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2로 나눠주면 4,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 때는 여기가 5x고 여기가 2x니까 이걸 이렇게 넘기는 게 좋겠지. 계산을 해주시면 3x가 이쪽 왼쪽에 남을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15를 반대로 넘기니까 이런 18이 될 것이고. 여전히 여기가 양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의 부등식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이면서 동시에 얘인 놈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상해요, 선생님. 자, 이거 조심하자. 이걸 이렇게 그냥 쓰는 애들이 있어요. 4와 6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4 그냥 써주시고 여기다 6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지금 보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는데 지금 x가 6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6보다 작다고 하고 있잖아. 이런 실수를 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x가 크다 나오고 x가 크다가 나왔잖아. 그럼 섣불리 그냥 하지 마시고 수직선 만들어 주시고 4 찍어 주시고 6 찍어 주시고. 됐죠? 6에다가는 가볍게 빵꾸 뚫어서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에다가는 가볍게 색칠을 해주시고 크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디야?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이딴 식이 아니라 누구다? 얘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를 답이라고 내주시면 아주 깔끔하겠네요. 그렇죠? 아, 날씨가 좀 추워졌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지? 지금 선생님 떨고 있나 봐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떨려. 부등식 너무 재밌어, 즐거워. 그래서 떨리나 봐요. 뻥이에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테마 한번 보자. 네 번째 테마. 와, 네 번째 테마. 자, 그럼 네 번째 테마를 선생님이 개념으로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렇게밖에 개념을 쓸 수 없었던 나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y분의 x. 그래갖고 x가 최대고 y가 최대일 때 x 더하기 y는 최대다. x가 최소이고 y가 최소일 때 x 더하기 y는 최소다. 자, 외울 겁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최대일 때 y가 최소이면 x 빼기 y는 최대다. x가 최소고 y가 최대이면 x 빼기 y는 최소다. x가 이게 말이 되니 이걸 어떻게 외워 임마.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지.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딴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등식을 가지고 합의 범위와 차의 범위와 곱의 범위와 나누기의 범위, 분수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안전장치가 이제 요거 3번, 4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럼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전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1번, 2번을 여기다가 박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x라는 놈이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1과 2 사이에 있다. 자, y라는 놈은 자 쉽게 한번 해볼게요. 2와 3 사이에 있다. 자, 요런 경우야. x의 범위도 알고 y의 범위도 알아낸 거야. 그랬을 때 x랑 y랑 더한 놈, 요 놈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x랑 y를 더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x도 1과 2 사이에 있었고요. y도 2와 3 사이에 있었으니까 x 더하기 y도 누군가랑 누군가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y라는 놈이 가장 작은 상태가 되고 싶어. 얘가 가장 작은 상태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x도 좀 제일 작았으면 좋겠고 y도 좀 제일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x가 제일 작을 때의 상황과 y가 제일 작을 때의 상황이 1과 2잖아요. 지금 같다가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얘가 1에 되게 가까운 상태, 얘가 되게 2에 가까운 상태니까 x랑 y를 더했을 때는 굉장히 누구에 가까운 상태? 3에 가까운 상태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1에 가까운 상태, 2에 가까운 상태니까 두 놈을 더했을 때 가장 작을 때의 상태는 3에 굉장히 가까울 때의 상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게 이 얘기야. x가 최소면서 동시에 y도 최소일 때 그때 두 놈을 더한 건 최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놈은 뭐냐면 가장 클 때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x가 좀 컸을 때, 제일 컸을 때의 상황이 2에 가까운 상태고 y가 제일 컸을 때의 상황이 3에 가까운 상태니까 두 놈을 더했을 때는 누구에 가장 가까운 상태? 5에 가까운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바로 이제 x-y의 범위도 한번 구해볼게요. 됐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x가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 있고 y도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자, x에서 y를 뺄 거야. 근데 값이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x는 뭐 하면 뭐 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할 것이고요. y는 뭐 하면 뭐 할수록 자, 크면 클수록 유리하겠죠.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뺄수록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치?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x가 어떤 상태야? 1인 상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크면 클수록 좋다. y는 어떤 상태야? 자, 3일 때의 상태죠? 그래서 1에서 3을 빼는 거야. 그치? 그럼 1에서 3을 빼면 얼마?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가장 클 때의 상황은 x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겠죠. 이번에 반대로 y는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단 말이야.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뺄수록 이 값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크면 클수록 y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x가 가장 클 때의 상태가 얼마야? 2고 y가 가장 작을 때의 상태가 얼마야? 2니까 2에서 2를 빼서 0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스킬 자체를 좀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스킬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 무슨 방법이냐? 이 세상에는
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빼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빼기는 없다니까? 그럼 뭘로만 생각하면 좋은가? 플러스로만 생각하면 좋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 y의 범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의 범위도 같이 구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y의 범위는 2와 3 사이에 있는 놈의 부호를 바꿔버리니까 요거 마3 되고 요거 마이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개념이니까 부동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는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러면 요 놈이랑 둘이 이제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두 놈을 더한 놈의 부호, 두 놈을 더한 놈의 부호, 마이너스 y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두 놈을 더한 놈의 부호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두 놈을 더했을 때는 작은 놈끼리 연산을 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갈 것이고 큰 놈끼리 연산을 했을 때 제일 큰 놈 연산이 여기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가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등호가 들어갈 때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어요. 여기도 이렇게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등호가 없는 거야. 자, 이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문제를 만나게 돼도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를 풀 때 등호는 없는 거야. 등호는 없는 거야. 이걸로 갑니다. 알겠죠? 일단 등호가 들어있는 문제를 만나도 등호는 없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집니다. x랑 y랑 더해서 3이 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럼 x랑 y랑 더해서 3이 될 때 그때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냐면 x가 1일 때의 상황 그리고 y가 얼마일 때의 상황 2일 때의 상황이었죠. 그럼 x는 1이 될 수 있지만 y는 2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1이랑 2를 더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같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한 번만 더. x랑 y를 더해서 5가 된대? x가 2일 때의 상황 그리고 y가 3일 때의 상황 요 상황을 물어보는 건데 x는 2가 될 수 있지만 y는 3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두 놈을 더했을 때 절대로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요. 됐죠?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꿔볼까? 이번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 두 개 들어가고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빼기 한번 연습해보자. 빼기.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x에서 y를 빼서 가장 작은 값을 물어본 건데 x는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고 y는 크면 클수록 유리하대. 그럼 x가 제일 작을 때의 상황은 1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y가 제일 클 때의 상황은 3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1에서 3을 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다를 넣으면 안 돼. 하지만 요 경우 한번 보자. 그럼 x에서 y를 빼서 가장 큰 값이 되려면 x가 2일 때의 상황과 y가 2일 때의 상황인데 둘 다 뭐가 될 수 있어? 그치? 2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같다를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텐데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같다 있고 같다 있으면 이렇게 하면 같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같다가 들어가는 어떤 부등식을 만나도 등호가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등호가 없는 개념으로 먼저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마지막에 따지면 돼.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외운 거 없이 그냥 다 일일이 전부 다 조사해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x랑 y의 범위를 알 때 합의 범위와 차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을 잠깐 연습해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곱의 범위와 나누기, 분수의 범위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x의 범위를 1과 뭐 사이에 있다고 놓고, 그렇지. 2 사이에 있다고 아까랑 똑같이 놓게.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2와 3 사이에 있다고 가볍게 놔주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안전장치를 좀 걸어놨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내가 쓸 범위, 곱의 범위와 나누기, 분수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양수와 양수를 가지고만 곱한 범위와 나눈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는 이건 어떻게 해요? 자, 그것도 할 수 있긴 있어. 그것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거의 문제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음수랑 음수를 가지고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해요?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로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아, 정말로 큰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보여주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수와 양수만 가지고 곱한 범위 그리고 분수 처리한 범위 요것만 구해줄 줄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있으면 똑같아. 두 놈을 곱한 놈의 범위 역시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x가 1과 2 사이에 있다. x가 1과 2 사이에 있다. y가 2와 3 사이에 있다. 그럼 두 놈을 곱했을 때 가장 값이 작으려면, 그래, 가장 작은 상태의 두 놈을 곱할 때 가장 작겠죠. 그쵸?
그래서 x가 1에 가깝고 y가 2에 가까운 그 상태. x가 1이고 y가 2인 그 상태. 바로 2. 이렇게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작을 때의 상태는 2다. 이렇게. 그럼 가장 클 때의 상태는 뭐냐면 가장 클 때의 상황을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2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2가 되려면 x가 1이 진짜 돼야 되고 y가 진짜로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갖다를 붙이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6이 되려면 진짜 2여야 되고 진짜 3이어야 되는데 진짜 2가 될 수 없고 진짜 3이 될 수 없으니까 둘이 곱한 건 절대로 6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같은 원리로 y분의 x의 범위도 빠르게 한번 구해보자. 자, 이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해요. 자, 이건 무슨 경우냐면 이 분수 처리를 했을 때 값이 가장 작고 싶으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해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자, 만분의 1. 만분의 1 하면 뭐야? 이 전체 숫자는 굉장히 좀 작아지죠? 그렇죠?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 숫자는 굉장히 작아진다.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고요. 얘가 반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x가 제일 작을 때의 상태는 얼마야? 1. y가 제일 클 때의 상태는 얼마야? 3. 그래서 3분의 1일 때의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작은 상태일 것이다.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를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x가 1이 될 때 동시에 y가 3이 되면 참 좋겠으나 x는 1이 될 수가 없고 y는 3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이번에는 클 때의 상황을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러면 x가 크면 클수록 유리할 것이고 y는 반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모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분의 1이야. 분모가 3분의 1이면 이게 지금 번분수 처리를 했을 때 3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숫자를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값이 커지고요. 반대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기 때문에 x가 제일 뭐한 상태, 큰 상태인 2를 써주시면 되고요. y가 제일 작은 상태인 2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1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진짜로 1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면 x가 2가 돼야 되고 y가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x는 2가 될 수 없고 y는 절대로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그러면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 선생님이 갔다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에 갔다 들어가고 여기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2가 되려면 1과 2를 곱해야 되는데 1 되지만 2 안 되죠? 그럼 갔다 안 들어가고 얘도 6이 되려면 2, 3이 돼야 되는데 2는 안 되고 3은 되죠? 그럼 2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갔다 안 들어가면 돼. 그럼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만드는 원리가 요렇게 해서 3분의 1을 만들었잖아. 그럼 진짜 x가 1일 수도 있고 y가 3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갔다가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얘는 안 해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마지막에 여러분들 따져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음음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음음일 때는? 그 음음일 때는 간단한 얘기인데 x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대. 자, y라는 놈은요?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대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치환하면 되거든. 어떻게 치환하면 되냐면 난 음음이 싫어. 나는 음음이 싫으니까 마이너스 x라는 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했을 때 2보다 크고 뭐보다? 그치? 3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y라는 놈 만들어 버립니다. 마이너스 y라는 놈 만들어 버리면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그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자, 이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다. 그러면 x랑 y 두 놈을 곱하라고요? x랑 y 두 놈을 곱하는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죠? 그쵸? 그래서 두 놈을 곱한 놈의 최소 최대를 구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y분의 x를 구하라고 그러면 얘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마이너스 y분의 마이너스 x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 맞잖아. 그치? 같은 원리로 얘네 둘 가지고 부등식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인 경우에는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마마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개념 정리 두 번째 절대값 아주 무식한 기호 이런 놈 만났을 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정리인가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어떤 특이한 기호를 부등식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딱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알면 돼가지고 일단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에만 다음의 부등식을 아주 손쉽게 풀어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값 x라는 놈이 있는데 그 절대값 x라는 놈 하나를 어떤 문자 하나로 생각을 하면 그 놈에 관련된 이제 1차 부등식이 되겠죠. 자, 이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 놈의 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네요. 됐죠? 근데 보면 요 놈이 또 이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절대값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가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값 부등식을 만났을 때 얘를 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 x라는 놈이 a보다 크면 그때의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밑에 줄에는 반대로 써놨죠? 반대로 써놨다는 얘기는 이 말과 이 말이 완전히 수학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절대값을 완전히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 그냥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절대값 3이라는 놈을 알고 있을 거야. 절대값 3. 절대값 3은 그냥 3이죠.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그냥 이건 3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플러스면 그냥 나오고요. 마이너스면 그놈의 부호를 바꿔서 양수화시켜서 튀어나오세요. 이런 게 이제 절대값의 의미인데 사실 진짜 절대값의 의미는 이런 거야. 수직선상에서 오케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한번 찍어보래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있겠죠. 이 길이를 그냥 눈이 있으면 그냥 쳐다봐. 이 길이를 만약에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으면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데이터가 1이었고요. 얘가 데이터가 3이었으면 이 길이는 뭐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수직선상에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직선상에서 B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그냥 막연하게 수직선상에서 A라는 놈이 어디에 있고요. B라는 놈이 어디에 있대. 근데 그 두 놈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A가 크면 A에서 B를 빼면 되는 거지만 B가 큰 경우에는 B에서 A를 빼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B-A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A-B가 되는 거잖아. 이걸 수학에서 한 방에 처리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절대값이다. 이렇게. 또는 뭐라고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부호를 바꿔도 돼. 요놈의 부호를 통째로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빼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학적으로 똑같은 표현이고 얘놈의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수직선상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다.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놈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다? 그럼 절대값 3이 뭐 있냐 이거지. 절대값 3이라는 놈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었겠죠. 3 빼기 0. 이렇게 3 빼기 0. 그럼 수직선상에서 0이 있고요. 여기 3이 있었겠죠? 요 거리를 이제 절대값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뭐예요,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3에서 누굴 뺀다? 0을 뺀다, 이렇게.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과 0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이제 얘가 되는 거지, 뭐. 계산하면 뭐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값이라는 놈이 사실 수직선상에서, 그쵸?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그런 건데, 오케이? 근데 지금 얘 보면은 절대값 x라는 놈이 지금 뭐보다 작대요? a보다 작다. 또는 절대값 x라는 놈이 a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럼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추가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 절대값 x라는 놈은 수직선상에서 그쵸? 0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x가 요렇게 있다는 얘기야. x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이 떨어진 거리를 이제 절대값 x라고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쵸? 그 거리가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치? a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자, 이쪽에다 할게요. 수직선상에서 0이 있어. 그러면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거리가 뭐겠니? 그치? 이 거리가 a가 되겠지. 이 거리가 이렇게 a가 되겠지? 그럼 난 지금부터 x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x라는 놈은 수직선상에서 x라는 놈,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x만큼 떨어진 그 x가 a보다 작은 거리를 가져야 되니까 요런 데 이제 x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요 길이가 a보다 뭐 하겠니? 작겠지.
그치? x가 이런 데 있지 않고 이런 데 있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도 a보다 길이가 작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누가 있다? x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1.5와 a와 마이너스 a를 찍었을 때 x가 어디 있어야 돼? 이 길이가 이제 a이기 때문에 x는 그보다 더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x는 어디 있어야 돼? 그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요겁니다. 됐죠? 이렇게 절대값의 의미,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 해를 구할 수 있지만 매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매번 이럴 수가 없죠. 지금 설명 들으면서 굉장히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의미를 알면 좋겠으나 사실 의미를 몰라도 절대값 부등식을 가볍게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얘를 풀라고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라는 놈을 벗기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의 상황과 x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x가 0일 때의 상황으로 다 나눠버립니다. 됐죠? 이 세 개로 다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x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은 절대값을 그냥 벗을 수가 있으니까 x가 뭐보다 크다, a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의 해를 얻을 수가 있어. 아주 쉽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라는 놈이 a보다 작다가 될 것인데 나는 x는 하고 이쁘게 정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x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x가 0인 경우, x가 0인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쿡 때려 박으면 0은 a보다 작다가 돼서요, 얘는 항상 성립하는 그런 이렇게 식이 나와버리죠. 됐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요만큼과 요만큼을 그대로 조합을 해보면 x라는 놈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그쵸? 이거 지금 부등호 틀렸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냥 벗었는데 부등호를 내가 잘못 썼어. 미안. x라는 놈은 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큰데 0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다 조합해서 쓰면 x라는 놈은 마이너스 a와 누구 사이에 있다. 그치? a 사이에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게 이제 아주 초보적인 방법. 절대값 부등식을 풀 때 x가 플러스인 경우, x가 마이너스인 경우, x가 0인 경우를 모조리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초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a와 a의 바깥쪽에 이제 x가 있는 경우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초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또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절대값이라는 놈의 의미를 생각해서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을 벗기세요.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0인 경우 다 벗기세요.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아.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초월한 거야.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숙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 겠죠? 실력을 높여야 되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은 이 절대값 부등식을 보자마자 바로 얘라고 말해야 되거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절대값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양수가 있다. 됐죠? 이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랑 a를 널찌감치 씁니다. 됐죠? 널찌감치 좀 멀리 좀 떨어뜨려서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절대값 x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절대값 x가 작다 쪽에 있으면 사이값, 절대값 x가 크다 쪽에 있으면 바깥쪽 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2차 부등식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쓰는 스킬이랑 똑같아요.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값. 이 개념을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x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a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사이값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를 만나면요, 그쵸? 얘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만 풀 수 있고요, 얘가 양수가 되면 마이너스 a, y를 널찌감치 써주고, 그쵸? 이번엔 절대값 x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크다니까 바깥쪽에다가 x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쉼표 찍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돼. 풀이법을 그냥 외우는 게 좋아. 그러면 이런 절대값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1초 만에 풀 수 있다고.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를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인 걸 일단 확인했죠. 절대값 x는 3보다 작다는 아주 기본적인 부등식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3을 널찌감치 써주고,
됐죠? 절대값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쪽에 있으니까 사이에다가 x를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절대값 x라는 놈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널찍함치 써주고, 됐죠? 얘가 양수인 거 확인하고요. 됐죠? 이번엔 절대값 x가 크다 쪽에 있으니까 바깥쪽에다가 누구를? x를 이렇게 박아주면 되는데, 이 부등식 자체가 등식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갖다를 붙이면서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x를 놔주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1차 부등, 절대값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응용을 해보자. 한 번만 더 응용을 해보자. 만약에 절대값 2x-1이라는 놈이 있었다. 맞죠? 그 놈이 갑자기 3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자, 이걸 풀자. 아주 쉽습니다. 아무튼간 절대값이 있는데 한쪽에 이제 양수 3이라는 놈이 있고요. 이 놈이 양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놈과 3이라는 놈을 널찍함치 써줍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절대값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절대값이 작다면 사이값. 사이에다가 누굴 박냐? x를 박는 것이 아니라 2x-1이라는 놈을 통째로 그냥 박아주는 거야. 2x-1을 통째로 박아주세요. 됐죠?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양변에다가 다 뭘 더해서 1 더하면 현재까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2x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양변을 뭘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x라는 놈은 2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근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절대값 x가 갑자기 크거나 같대요. 마이너스 3보다. 자, 얘가 이번에는 음수래. 얘가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죠? 얘는 보자마자 모든 실수. 왜? 항상 절대값이라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리니까. 그쵸? 아니면 얘가 항상 양수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 x는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절대값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이런 부등식을 만난 거야. 그럼 이거 보자마자 말이 되니? 얘는 항상 양의 값만 출력하는 놈인데 0 또는 양의 값만 출력하는 놈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죠? 자, 이런 부등식은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해를 구하는 어떤 부등식에서는 얘네 둘이 이렇게 음수처럼 안 나오고 전부 다보다 양수처럼 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 놈들만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바로 뒤에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럼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 연습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걸 만나도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절대값이 보이는데 여기 양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를 널찍함치 써주고. 됐죠? 절대값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작다야 크다야? 작다죠? 작으면 사이값. 사이에다가 x를 박는 것이 아니라 x-3이라는 놈을 통째로 그냥 박아줍니다. 이렇게 뿅. 그럼 양변에다가 3을 다 더하면 돼요. 5 될 것이고 3 다 더하면 됩니다. 1. 이래서 1과 5 사이에 x가 있다 라고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라고 쓱 봤더니 1이라는 또 양수가 또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한쪽에 절대값이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놈과 1을 널찍함치 써주고 여기다 써야지. 마이너스 1과 1을 널찍함치 써주고 그 다음에 x의 입장, 절대값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크다 쪽에 있어 작다 쪽에 있어. 그치? 크다 쪽에 있으니까 바깥쪽에다가 2x-5를 x 말고 절대값 안에 있는 2x-5를 통째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됐죠? 쉼표 쿡 찍어주고. 그럼 이제 이것만 풀면 되죠. 그럼 5 더해주면 얘가 6 될 것이고요. 2로 나눠주면 부등호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3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쉼표 쿡 찍어주고. 요거 이렇게 반대로 넘겨주시면 2x라는 놈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양변을 2로 쭉 나눠주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주 귀여운 부등식 두 개가 나왔네요.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쉼표가 또는의 의미를 갖겠네요. 그렇죠? 2와 3의 바깥쪽 이렇게 됐나요? 아주 간단한 절대값 부등식 풀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 두 번째 테마. 자, 절대값을 2개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절대값을 2개 포함한 1차 부등식을 만나게 되면 절대값 기호환의 시기 값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다음 절대값 기호를 없앤 식으로 나타내어 푼다. 내가 좋아하는 풀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고등수 하를 배우게 되면 함수 파트에서 요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얻어내고
빠르게 함수로 해석해서 부등식을 풀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고등학상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만났을 때는 차곡차곡 절대값을 벗겨가면서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여기에 6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6이라는 놈과 6이라는 놈을 쓸 수가 없어. 왜? 얘는 하나의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상태거든.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풀이를 사용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떼야 됩니다. 절대값 방정식 풀었죠, 여러분? 그쵸? 이런 거 풀었잖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6이다. 이거 풀었죠, 앞에서. 방정식 할 때 이거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0과 2네요. 그럼 0이랑 2를 널찍함찍 써주시고 기준을 잡겠다는 거죠. x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 해놓고 전부 다 아가리를 벌려서 요렇게 x가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요. 요거 한번 부등식 한번 풀어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부등식 한번 풀어주시고, 기억나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부등식을 풀면서 깔끔하게 절대값을 벗긴 다음에 해를 구했잖아. 똑같아요. 똑같아. 이 범위에서 이제 절대값 벗겨주시고,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 벗겨주시고,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 벗겨주면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0이라는 놈보다 x가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얘는 음의 개념이니까 나올 때 뭘로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얘는 당연히 음의 개념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됐지? 그럼 아가리 벌려서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라는 놈이 넘겨주시면 4라는 놈보다 작거나 같은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자, 이렇게 된대요. 됐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 부등식과 여기서 원래 세팅해놓은 요 영역, 이 영역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고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다시 써줘야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0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x는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쉼표 쿡 찍고. 됐죠? 이제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요거 한번 해보자. 자, 그 경우에는 절대값 x는 그냥 벗겠네요. x.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벗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놈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경우에는 x랑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2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나올 텐데. 뭐야 이거?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항성?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야. 우린 지금 이 영역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를 쓰라고 하면 0과 뭐 사이에? 그렇지. 0과 2 사이에 x가 있을 때 요때 해가 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지니까 요 놈도 해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x가 뭐보다 클 때? 그치? 2보다 클 때. 아이고, 자살. x가 2보다 클 때 요 놈 한번 풀어보자. 그럼 x가 2보다 클 때는 둘 다 절대값을 그냥 벗기 때문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그 놈이 6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되고 2x라는 놈이 8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됐니?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난 지금 여기서 놀고 있었지? 여기서 놀고 있었으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라는 놈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깔끔하게 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요놈을 합쳐서 하나의 해로 만들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자, 다까지 왔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런 깔끔한 부등식의 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 파트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중에서 할 필요가 없는 연산이 있어. 그 연산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쉬워진다,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일이 범위를 다 나눠서 여러분들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1차 부등식의 어떤 개념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 필수 예제 하면서 또 개념을 또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